현대의 카이로는 인구 2천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전성기는 역사와 함께 시작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이로는 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최대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카이로를 여행하며 이집트의 고고학을, 기독교를, 이슬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고 이집트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카이로의 혼돈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카이로에는 이집트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은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이집트 문명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곳입니다. 고고학 박물관은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로 유명하지만 투탕카멘은 그의 이름조차 역사에 남길 수 없는 고대 이집트 3000년의 역사에서도 가장 약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투탕카멘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들이 남긴 선명한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유물들을 제대로 본다면 왜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주요 박물관들이 이집트의 유물을 중요하게 전시했는지, 왜 이집트가 문명들의 아버지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스풍으로 해석된 하토르, 이시스, 네프티스 여신으로 꾸며진 정면부를 지나 유물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너무도 대단한 유물들이 그렇지 못하게 전시되어 있어 가끔 진위를 의심하지만 로제타 스톤을 제외한 모든 유물들은 진품이며 이 중 대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나마 특별하게 전시되는 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의 여정은 입구에서부터 반씩의 방향으로 1층을 돌고 2층에 투탕카멘의 유물을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중앙에 있는 나르메르의 팔레트는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나르메르는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왕으로 어쩌면 인류 최초의 왕일 수 있습니다. 이 팔레트는 제사를 위한 화장용품으로 앞면과 뒷면의 부조는 돋보기로 봐야 할 만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팔레트 맞은편에는 사브 디스크라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작품들의 석재 가공 기술도 대단하지만 이 작품은 이집트 외계 문명설의 증거가 될 정도로 압도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리의 좌상은 사카라에 있는 그의 피라미드 북쪽의 세르답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위험 넘치는 그의 모습은 본래라면 주국성을 담을 수정으로 만든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발판에 적혀있는 신성 문자는 두 땅의 왕이며 두 여신의 사랑을 받는 황금으로 만든 신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화를 완성해 신이 되었습니다. 조세리의 좌상을 넘어 펼쳐진 복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유물들로 채워졌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1000년 이상입니다. 가장 먼저 있는 두 개의 방은 공왕국 시대의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를 만든 쿠프의 모습은 고작 7cm 남짓의 상하 조각이 유일합니다. 이조차도 피라미드가 아닌 멀리 아비도스에서 발견된 곳으로 그를 이어 기자의 피라미드를 세운 카프라와 멘카우르의 석상과 비교되어 의문을 키웁니다. 아버지와 형을 이어 즉위한 카프라의 좌상은 스핑크스 옆 화강암 신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기자의 스핑크스를 만든 왕으로 가장 유력하기에 스핑크스와 그의 얼굴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조각상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왕의 뒷머리에 매의 형상을 한 신이 붙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신과 왕은 하나인 양, 하나의 돌에 결코 떨어질 수 없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의 양손도 흥미롭습니다. 피라미드의 외장석까지 화강암으로 덮을 계획이었던 멘카우르의 삼신상은 피라미드 시대의 어떤 조각상보다 섬세하며 아름답습니다. 높은 백관을 쓴 왕의 오른편에는 호루스의 아내인 하토르이고 왼편에는 이집트 중요 도시의 신들입니다. 왕을 따라 하토르와 지방신들이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을 조각했는데 발걸음의 미묘한 지차가 인상적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과 발가락의 묘사를 본다면 피라미드 시대의 해부학에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메이든 벽화의 오리들은 어제 그린 것처럼 선명한 색을 갖고 있고 난장의 세네브의 화목한 가족의 모습과 서기관의 살아있는 눈빛에는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지탱할 능력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집트의 왕자가 이들처럼 탄생했을 것입니다. 코스염이 인상적인 라프텍과 아름다운 노프렛의 모습은 시대를 넘어 기억되고자 하는 불멸의 사랑일 것입니다. 고왕국 섹션의 마지막에는 우세르카프의 두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기자의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은 지어지지 않지만 이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은 고왕국의 황금기가 피라미드와 함께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고왕국의 종말과 함께 찾아온 중간기의 암흑을 밀어낸 자는 멘투호텝입니다. 그의 강직한 인상은 두꺼운 다리와 다분인 육체, 그리고 각진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멘투신이 만족한 자로, 멘투는 매의 모습을 한 전쟁신입니다. 그는 정말로 신의 사자처럼 강력한 힘으로 이집트를 통일했을지 모릅니다. 짧은 중왕국 시대를 지나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왕국의 유물들은 박물관을 돌아 이어지고, 아마르나 시대의 종교개혁적인 모습은 지금껏 봐왔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아메르테프 4세는 신을 만든 최초의 왕입니다. 그는 모순들이 넘쳐나는 이집트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신 아텐을 만들고 테베를 떠나 새 수도 아케나텐을 세웠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아마르나입니다. 그의 개혁은 자신의 조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유전병을 안고 태어난 그의 몸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조각은 시대를 앞선 천재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정면에서 보이는 가장 거대한 좌상은 아케나톤의 아버지인 아메노테프 3세의 모습으로 이집트의 급격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고 실패했습니다. 신을 부정한 왕들은 역사에서 그 존재가 지워져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가장 선명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마르나 문서와 투탕카멘의 유물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지워졌기에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물들의 향연에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은 머리가 어지러울 만도 하지만 그 면면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는 황금보다 가치 있는 돌들이 많습니다. 2021년 문을 연 문명사 박물관은 고고학 박물관에서 옮겨진 왕들의 미라가 있는 곳입니다.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버지 세티 1세와 신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18왕조의 위대한 왕들의 미라들도 있는 곳으로 이들은 지금도 국가 원소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문명사 박물관은 최근에 지어진 만큼 시설면에서 훌륭합니다. 유물들의 전시도 시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만 년 전의 고대인들의 모습과 그가 쓰던 석기들의 모습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정도입니다. 최초의 난파 선원인 시누에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영향력이 나일강과 사막을 넘어 지중해 전 지역에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정말로 아버지들의 아버지일지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를 이어 헬레니즘과 로마,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를 문명사 박물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지하 왕들의 미라로 향하는 곳에는 수준 높은 고대 이집트 예술을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고, 마치 왕들의 계곡 안식처처럼 생긴 긴 통로를 따라가면 위대한 왕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는 곧 개관을 앞둔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2022년의 개관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최근 몇몇 제한된 장소에 관람객을 받고 있어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옮겨질지 모르지만 분명 멋진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서는 흥미롭게도 그 시작이 모두 이집트와 큰 연관이 있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근을 피해온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라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 또한 어린 시절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에 왔었고, 이 도시는 지금의 올드 카이로인 바빌론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성 가족은 어느 정도 휴식을 가졌고, 그 후 도래한 기독교 시대, 당연하게도 이곳은 이집트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의 역사를 안다면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집트가 대단하기만 합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콥틱이라 하며 가장 순수하며 오래된 기독교의 분파 중 하나로 성 마가를 초대 대주교로 믿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올드 카이로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하나가 성지입니다. 책방에 오래된 책들과 과거 카이로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로 장식된 중세의 좁은 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적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올드 카이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부사르가 교회로, 정확히는 그 밑에 예수 피난교회가 목적일 것입니다. 성 가족이 길어 마셨다 하는 우물 옆으로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에 반쯤 잠겨 방문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아의 방주가 뒤집힌 듯한 교회 천장과 배신자 유다를 상징하는 붉은 기둥입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들은 자세히 보면 사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보여 대조적입니다. 올드 카이로를 대표하는 또 다른 교회 무알라카 교회는 공중교회라는 이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 전 보이는 바빌론 요새 위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알라카 교회 안뜰에는 몇 개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중 큰 바위가 예수님에 의해 하늘에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콥티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무카탐의 기적을 그려놓은 곳으로 지금도 무카탐에 가면 그때 떨어져 나간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카이로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는 641년에 끝났습니다. 사실 카이로라는 이름은 이 도시가 969년 파티마 왕조에게 정복된 후 승리자란 뜻의 알카이라에서 연원합니다.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이 완료되고 지배계층의 변화와 함께 주요 지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지역을 올드 카이로, 중세의 전성기가 있었던 곳을 이슬라믹 카이로라고 합니다. 맘루크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칸 앤 칼릴리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상권은 가장 역동적인 이슬람 사회를 날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잡한 칸 앤 칼릴리 시장 안쪽의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홍차 속 민트잎에 오랫동안 남을 이집트 여행의 여운이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은 앉아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에는 기념품이 대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동품부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슬람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카이로 지역은 하나의 건축박물관이라 해도 될 정도로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도록과도 같습니다. 칼리파 시대를 거쳐 수니와 시아를 넘나들며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은 건축의 역사는 어떤 이슬람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카이로만의 매력입니다. 칸 앤 칼릴리 시장의 초입 건너편에는 알 아즈하르 모스크가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함과 상반된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는 화려함이 모스크의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미나렛이 비추는 중정의 바닥은 잘 관리된 모스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아즈하르 모스크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명망 높은 곳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과외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000년이 훌쩍 넘은 이슬람 건축의 정수 이븐 툴룬 모스크의 거대한 장내는 아치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메카를 향한 카페트의 문양은 빛과 함께 아라베스크의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종이를 말아만 듯한 첨탑의 모습에는 당대 이슬람 사회의 자유로운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카이로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타델은 맑은 날이면 멀리 기자의 피라미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술탄 하산 모스크, 레이파이 모스크와 함께 수많은 천탑들이 장식하는 하늘은 가장 카이로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살라딘 때 만들어진 성체는 중축을 거듭해 맘룩 시대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스만 제국에게서 독립하길 원했던 무함마드 알리는 이스탄불의 모스크와 닮은 모스크를 이곳에 지었습니다. 무함마디 알리 모스크 장내에는 고장난 시계탑이 있습니다. 외교의 일환으로 선물해준 오벨리스크의 답례로 받은 것으로 지금도 파리 콩코드 광장의 명물과 비교하면 어딘가 씁쓸하기만 합니다.